네, 안녕하세요. 코난쌤입니다. 이제 곧 3월이 될 텐데요.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기존과는 좀 다른 상황이죠. 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그 학사 유형을 보면요. 첫 번째가 정상교육 활동이고요. 두 번째가 전체 등교를 하되 체육 활동 같은 경우 좀 제한을 하는 그런 형태고, 세 번째가 일부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 수업하는 하이브리드형 수업을 또 가정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전면 원격 수업입니다. 전면 원격 수업은 BCP라고 해가지고 학교별로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고 해서 이걸 수립하라고 해요. 그래서 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이 비상 대책도 마련하라고 합니다. 1, 2, 3, 4단계의 기준을 나누는 거는 3%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15%의 격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두 번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고요. 이 교육활동 제한은 체육활동이나 혹은 이동식 수업을 제한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3%가 넘고요. 격리자가 15%가 넘는 경우, 둘 다 넘는 경우에는 일부 원격 수업을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역이랑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환이 되고요. 혹은 확진자가 나온 일부 학년이나 학급만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 보면요. 이제 1, 2단계는 저희가 해봤으니까 이제 크게 걱정이 없는데 3단계가 이제 문제입니다. 일부 등교, 일부 원격 수업.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교실에서 이제 30명이 있으면 이 중에 15명은 등교를 하고 15명은 온라인으로 듣는 거죠. 누가 학교에서 와서 듣고 누가 온라인으로 듣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침이 없어요. 확실한 이 기준이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전면 원격 수업을 하면 차라리 전체 다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줌으로 하거나 팀즈로 하거나 구글 클래스룸을 쓰거나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일부 등교, 일부 원격 수업을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형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하이브리드형 수업이라고 하고, 크게 나눠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블렌디드 수업은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는 어떤 개념을 배우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제 실제로 활용하고 응용하고 연습하고 그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하는 게 블렌디드 수업이었잖아요. 여태까지 많이 해본 수업이고, 이제 조금 그전 코로나 전부터 많이 해왔던 그런 수업이잖아요. 이제 하이브리드형 수업은 온오프라인 수업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제 유튜브 하듯이 라이브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교사의 유튜버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교육의 특징은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네, 동시적으로 그리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선택권도 약간은 부여가 되네요. 이제 하이플렉스 교육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형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이브리드형 수업의 대표적인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하버드의 하이브리드형 수업,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강의자는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요. 이 뒤에, 이 교실 뒤쪽에 스크린이 크게 있죠. 그리고 발표하는 학생의 스크린이 크게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다 보여줍니다. 참가자들 다 보여주고, 발표하는 학생도 크게 보여주고, 여기에서 이 강의자와 이 교실을 볼 수 있게 카메라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걸 보면서 수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토론 수업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학생이 보는 화면인데요. 이제 학생은 교실 전체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선생님과 그 뒤에 칠판을 같이 보여줄 수 있고, 참가자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오프라인 학생들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수업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인데요. 보시면 뒤에 이런 TV가 하나 있고, 이렇게 쏴주기도 하고, TV를 통해서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도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하려면 지금 게시판에 TV를 한 대씩 다 둬야 됩니다. 그럼 또 누가 설치할까요? 정부 부장이 하겠죠. 또 예산 누가 마련할까요? 또 교육부에서 제공하겠죠. 이런 형태의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TV가 두 개씩 달리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이브리드형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호작용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학생과
온라인 학생과 오프라인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참가자들과 온라인 수업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다대 1 혹은 1대 다 형식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했다면 요거는 이제 진짜 개별 작용이 가능한 거죠. 보면은 이제 아이패드 같은 이제 스마트 기기가 하나씩 다 있고요. 여기에 이 참가자들이 다 보입니다. 보이면서 이 카메라로 보여주죠. 카메라로 보여주고 마이크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보이고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지만 뭐 화이트보드도 되고 교실에서 모니터도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실에 전부 다 스마트 기기가 있고 여기 지금 카메라가 다 있거든요. 카메라가 다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 교실에 스마트 기기가 다 보급돼야 되고 그리고 교실에 TV가 한 대씩 더 들어가는 거죠. 혹은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거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움직이는 거를 아마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교사는 이동하면서 자기 마이크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이동형 그 블루투스 마이크 같은 걸 차겠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보면 초등학교 교실은 책상이 이렇게 있고 뒤에 게시판이 있고 복도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교사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TV가 항상 여기에 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아직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교사가 여기서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 제어를 합니다. 제어를 하면서 여기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죠. 이렇게. 네, 이런 형태로 주로 수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라서 칸마이가 다 쳐있죠. 칸마이가 다 이렇게 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둠 활동하는 게 좀 제약이 있어서 모둠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에 원래 5줄이 놓여야 되는데 뭐 3줄만 놓이겠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다 보여야 되니까 학생들이 보일 수 있도록 뒤에 카메라 같은 거랑 TV 한 대 놓고 이렇게 보여줄 거란 말이죠. 칠판에다 글씨 쓸 때는 또 칠판 글씨가 보여야 됩니다.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맞죠? 여기 오프라인에서 수업듣는 학생들은 질문 있어요. 뭐 철수가 질문을 해요. 교사가 가면 온라인에서 참가한 학생들은 교사 화면이나 교사가 뭐 하고 있는지 잠깐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교실 곳곳에 위치한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그냥 메타버스에서 하자. 우리 메타버스에서 하자. 학생들 다 노트북 들고 크롬북 들고 게다타운으로 모여라. 게다타운으로 모여라 해서 게다타운 내에서 수업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정보부장이고 돈이 있다면 선생님들한테 다 무선 마이크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차고 파워포인트에 자동 자막 기능이 있어요. 자동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자막 기능을 키면 여기에 쭉 이렇게 자막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차피 여기 TV로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듣는 친구들도 선생님 얼굴은 안 보이지만 자막으로 뭐 하는지 이야기 다 나오니까 여기서 이거 듣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리드형 수업을 하려면 교사가 이동했을 때도 목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게 마이크가 굉장히 좋은 걸 여기다 달아놔야 돼요. 3%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2단계 가능하고요. 15% 격리자가 나왔을 경우에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3단계가 가능합니다. 3단계 하이브리드형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면 원격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했던 BCP 이게 뭐 학교별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는 건데 요거를 기준에 정합니다. 기준에 정해서 요 기준대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3단계의 경우에는 수업 장면 실시간 송출하라고 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볼게요. 네. 보시면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 확진자인 경우 이제 7일 격리입니다. 접종 상황은 상관없이 미완료자는 이렇게 되고 밀접 접촉자인 경우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수동 감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접종 완료했으면 접촉을 밀접 접촉하더라도 수동 감시고요. 미완료자는 7일 격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등교 가능합니다. 등교 가능하고 발을 확인하는 거죠.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에 접종 완료자면 등교 가능.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격리 기간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고
등교 가능. 네, 등교 가능합니다. 자, 확진자 발생 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CR 1회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만 하고요. PCR 안 할 거예요, 대부분.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학교 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나 교직원 중에서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진료를 받고요. 무증상자는 가정에서 7일간 3회 이상 검사를 합니다.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다. 돼 있죠. 귀가할 때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키트를 받아주는, 학교에서 키트를 받아와서 가정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회 이상 검사해야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접촉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각 학생들 한 명한테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3개씩 주고 7일 뒤에 보자. 자, 그리고 확진자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되냐? 네, 이제 학교에서 대응 요령을 좀 보겠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네요. 신속항원 검사 양성이면 네, PCR 검사 받은 학생들은 교직원 내 출근 중지예요.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를 앞에 추가하는 거죠. 신속항원 검사를 앞에서 해보고 여기서 이제 PCR 검사하면 무조건 이제 등교 출근 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지난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37.5도 기준으로 발열을 확인을 하고요. 넘어갔을 경우에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측정을 합니다. 다시 측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발열이 계속 나오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교 후에 수업 중에는 뭐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 및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이게 안 지켜집니다. 쉬는 시간에 앉아있으라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잘. 교실 간 이동 및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화장실 이용 10분 안에 5분 안에 이 전체 학생들이 다 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이동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계가 올 수 있잖아요. 네, 학교 시설이 학교에서는 학교 확진자는 알아서 학교에서 해라 얘기죠. 그러니까 보건소한테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관리해라. 자, 지금 그 PCR 검사가 유료죠. PCR 검사가 이제 유료로 되고 있는데, 자, 이거 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신속항원 검사는 이제 유증상 5,000원, 무증상 5,000원 이런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유증상은 무료고 무증상이면 5만원. 그쵸? 근데 PCR 검사는 10만원이죠. 맞죠? 네, 근데 자, 유증상, 무증상 네, 이렇게 있죠. 가격이 달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PCR 검사 비용은 엄청 비쌉니다. 이제 11만원, 10만원 이렇게 돼요. 근데 증상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증상이 없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밀접 접촉자는 PCR 검사를 받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밀접 접촉자가 아니야. 근데 PCR 검사를 받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유치원에서 나왔어요. 코로나 나와서 밀접 접촉자가 분류가 몇 명이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휴원을 했어요. 근데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달라 우리 아이들. 그래서 PCR 검사를 받아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오히려 밀접 접촉자로 해달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1인당 한 대씩 스마트 기기를 주겠다. 모든 학생들한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연계 수업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수업용 기계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수업용 기계가 아니고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마다 좀 말이 다르긴 한데 일단은 1인당 한 대씩 스마트 패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그 S6 라이트 사용 그 영상이 있는데 요거 기계를 지금 작년에 이미 먼저 배부 하나급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다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당 한 대씩 관리를 주는 거고 아이들이 직접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에는 좀 혼란이 있겠지만 4월이나 5월쯤이면 1인당 한 대씩은 다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수업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뭐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닌데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다윗 왕이 날 위한 반지를 만들으라고 세공사한테 얘기했나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전쟁에서 이겨도 혹은 내가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도록 어떤 결과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랑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글귀를 새겨 넣어라 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 세공사가 솔로몬한테 네,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다윗이 이제 아빠고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빠가 반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공사한테. 그러니까 왕이니까 만들겠죠. 세공사가 만들고 있는데 이 문구를 뭘 적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문구를 정해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거를 반지에 새겨서 건네줬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문구의 뜻은 지금 상황이 좋다가도 너무 좋은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마라.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슬픈 상황도 지나가니까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주로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이죠. 요즘에 이런 말을 네, 사용을 하죠. 네, 존버라고 하죠. 네, 버티면 좋은 날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자, 코로나가 어서 빨리 끝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3월 준비 잘 하시고요. 또 새로운 만남으로 또 새학기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난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